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럼 직장인들은 왜 우울할까? 직장인들은 돈을 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이 왜 돈을 벌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박하윤입니다. 자, 오늘은 김경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국민 영수 중에서 잘 뵀어요. 네네. 그때 머니 멘토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국민들의 영수증을 보고 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심각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어떤 점이 가장 네. 심각하다? 뭐 사실 우리가 이제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이제 2021년도까지는 코로나 어떤 시국이었고 2022년도부터 좀 조금씩 정상화됐는데 코로나가 이제 요즘은 정말 옛말처럼 됐지만 우리 삶을 너무나 많이 짓눌렀고 답답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고 맞아요. 우리가 코로나 블루다 이런 말이 있었던 맞아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어느 쪽으로 좀 해소할 거냐 풀 거냐를 상당히 많은 MZ분들이 사실 소비로 풀었던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될 것 같은 정말 그런 희한한 영수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영수증 뭐였어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사실은 뭐 월급 200, 300 타는데 한 달에 스타벅스 커피 값으로 100만 원씩 쓰는 분서부터 해서 월급 300이 안 되는데 명품 가방을 사거나 또는 뭐 그 외에도 차를 엄청나게 비싼 차를 산다든지 심지어는 차를 뽑아서 도저히 이 기본 생활이 유지가 안 돼서 보증금을 빼서 차에서 생활하는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소비라는 것이 이제 좀 자기 과시의 어떤 수단, 나를 보여주는 수단 그런 수단의 소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걸 왜 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우울하니까 이 우울감을 벗어나려고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전혀 우울감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쇼킹한 어떤 소비를 하면은 굉장히 좋을 걸로 느꼈는데 일시적인 감정이 그렇죠. 해소되고 다시. 근데 다시 또 우울감이 몰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어쨌든 뭐 투자 열풍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거는 이렇게 좀 절약하고 짠테크를 하고 저축하고 하는 것이 요즘 그 방송을 했었으면 훨씬 더 많은 호응이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너무 투자 얘기하는 상황이어서 조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죠. 근데 요즘도 그런 분들이 많은 반면에 사실 요즘은 거지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오픈 카톡방이 생겼는데 MZ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이라고 해요. 굉장히 인기죠. 이게 제가 좀 전에 이제 플렉스라고 하는 문화가 왜 생겼느냐 자기 과시성 소비 때문에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거지방이라는 거는 자기 과시성 무지출. 그러니까 나 이렇게까지 안 쓴다. 이것도 과시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그 욕망이 굉장히 많은데 나 이렇게까지 돈 안 쓰고 절약하고 있어라는 거를 경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어떤 분들이 봤을 때 야 이게 뭐야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제 뭔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절약을 하려고 하는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응원을 받고 싶은 거야. 응원 받고 싶고 격려 받고 싶고 잘한다 박수 받고 싶은데 나 혼자 해서는 잘 안 되니까 내 사례를 이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그래 잘한다 또는 잘못한 거를 좀 꾸짖으면서 뭔가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냥 뭐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든 또는 일부 그 젊은 세대 중에서도 좀 용기 있게 봐주시고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어려움의 위기를 좀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우리 젊은이들의 몸부림이 아니겠느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주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작가님을 인터뷰한다고 해서 거지방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쓰려고 했던 돈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물 하나 먹는데도 조금 참았다 마셔라 이런 글들이 정수기 있는데 왜 생수를 맞아요. 뭐 이런 말들이 올라오니까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부터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 게 그렇죠. 이게 이제 경제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뭐 뉴스만 틀면 들으실 텐데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경기가 어렵다 해도 솔직히 잘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는 회사에서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네. 당장 월급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보너스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관성처럼 써왔던 그 소비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와 이게 좀 분위기가 나도 뭔가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실제로 어느 정도나 어렵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네. 2022년도부터 금리가 올랐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항상 얘기하는 아마 올해까지는 별 문제 없을 거고 네. 내년이 힘들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제 현상이라는 거는 오늘 발생을 하면 그게 즉각 반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번 달부터 이자가 갑자기 늘어난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바로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건 작년부터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00조가 훨씬 넘는데 네. 1% 이자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1%만 해도 그 18조 원 정도의 이자가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만큼 소비를 못 하는데 바로 줄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하던 거 하다가 이제 한 1년 오다 보니까 와 이제는 이게 도저히 이거 안 되겠어. 뭐 결혼하신 분들도 애들 학원 가는 거 2개 중에 하나만 가라. 그리고 뭐 옷 사 입는 것도 좀 덜 사라. 뭐 배달도 좀 덜 해라. 뭐 이렇게 되면서 이게 경기에 충격을 주는 것은 아마 2022년도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네. 대로 아마 내년이 될 것이다. 올해가 될 올해네요. 것이다. 올해죠.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데다가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돈을 맡기고 있는 금융기관은 우리한테 이자를 어떻게 해서 줄 수 있는 거냐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빌려주는 게 안전한 기업에 빌려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네. 일부 이제 뭐 이금융권이라든가 증권회사라든가 뭐 상호신용금고라고 하는 뭐 이런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들은 대체로 조금 고수익을 위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는 그런 어떤 그 부동산 투자에 많이 이렇게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PF라는 게 부동산이 분양이 제대로 되고 돈이 돌지 않으면 회수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약간 폭탄처럼 특히 하반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채권이 만기가 돌아오는 게 많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의 문제일 것 같았는데 사실 이게 좀 미국도 문제가 많아요. 네.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어떤 부채, 정부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경제가 사실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당장 피부에 안 와닿겠지만 네. 사실 실제 경기를 나가서 보면은 너무 경기가 빠르게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침체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더 이상은 지금 기존의 어떤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위기감을 갖게 된 거겠죠. 예. 맞아요. 뭐 체감이 조금 늦는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저도 체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밥만 한번 사 먹으려고 해도 이제 15,000원대가 넘는 것 같거든요. 물가도 높고 그리고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도 자꾸 높아지니까 이자가 그렇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MZ 세대들에게 좀 희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사실 여러분들이 뭐 우리 박하연 아나운서님도 사실 뭐 MZ고 뭐 젊은 세대신데 사실 내가 지금 만약에 힘들다라고 하는 걸 느낀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있고 잘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제가 만나보면은 다 힘들어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멘토님 저는 사실 뭐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큰 돈을 버는 건 아닌데 저는 그냥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 없다. 나는 만족한다. 뭐 내가 지금 집을 살 것도 아니고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냥 뭐 나는 솔직히 그렇게 힘든 거 잘 모르겠는데 네. 난 너무 만족하고 내가 버는 돈 갖고 혼자 쓰기는 충분한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야 그러면 지금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아주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낀다는 게 네. 뭐냐? 여러분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응원받아야 되고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몸부림을 치고 5년 후, 10년 후에 나의 경제적 상황을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네.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청년이 아닌 거예요. 청년은 네. 힘들어야 돼요. 사실 지금 어려운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한다.
뭔가 내가 가는 길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격려하고 싶고요.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힘들게 이겨냈을 때 이제 그 여러분 뭐 제가 이제 이 방송에 나와서도 많이 여러 차례 이제 뭐 명언 같은 걸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쇼펜하우어가 했던 명언 책을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삶이라는 것은 즐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네. 극복하라고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진짜 공감했던 게 뭐냐면 나이가 한 5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인생을 깨닫게 된다 그러는데 제가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즐겨라라는 걸로 있는 게 아니라 극복하라고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는 건 뭐냐? 지금 극복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힘들죠. 극복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박수 쳐주고 싶고 극복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한테 주어지는 약간의 성취감, 네. 기쁨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어떻게 보면 그 기쁨에 중독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면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이제 뭐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 나갈 거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많은 MZ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식을 사서 코인을 사서 과거에 너무 좀 힘들다. 뭐 이런 뭐 박한우 많이 아나운서도, 물려 있기 때문에. 많이 좀 그죠? 물려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사실 그래요. 그분들이 힘들어요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그 취지가 뭐냐면은 사실은 아 힘들어요. 그럼 이 힘든 거를 빨리 탈출해야 되잖아. 그럼 탈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땀 흘려서 일하고 저축하고 절약하고 미래를 향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가 아니라 제 과거에 내가 주식이나 코인을 통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돈을 벌어봤던 경험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뭘 물어보고 싶냐면 언제 다시 그런 시장이 올 거냐. 언제 다시 반등하냐. 언제 탈출할 수 다시 있나. 숟가락을 얹어도 누구나 다 벌 수 있는 시장이 오냐. 이거에 지금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네.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근로소득으로 그렇죠. 탈출해야 한다. 아이고 멘토님 왜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세요? 언제 그렇게 한두 푼 모아서 부자가 됩니까? 언제 돈을 모읍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이 부자로 나아가는 거 그다음에 뭐 성공으로 나아가는 거에는 엘리베이터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계단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계단을 가다 보면 굉장히 빨리 올라갈 엘리베이터를 만나는 경우도 인생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생은 또 우리가 자산을 쌓아가는 거는 그냥 계단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돼. 근데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본 경험이 있는 거야. 한 번에 그냥 쫙 가보니까 야 이거 계단으로는 못 가겠다. 굳이 걸어갈 필요가 있나? 걸어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최근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네. 2021년도에 고점 대비 주식도 뭐 30% 이상, 부동산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수도권도 최고 많이 떨어진 데는 40% 이상 빠진 데도 있고요. 강남도 뭐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20% 이상 빠진 것 같고, 네. 야, 이 정도면은 좀 뭐 좀 다시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주식도 좀 뭔가 이제는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게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하락 위험이 좀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은 하방으로는 경직성이 생기면서 네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맞아요. 물론 맞는데 그렇긴 하지만 과거 2021년 꼭대기나 2022년도보다는 하방이 탄탄해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 2022년도보다 2021년도보다야 뭐 조금 나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경기라는 게 살아났다가 일정 시점 지나면 꺾이고 꺾였다가 이게 길어지면 다시 회복되고가 사이클이 맞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특히 이제 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이 네. 너무나 불확실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상적인 그 경기가 꺼지는 현상, 우리가 보통 연착륙이라고 그러는데 연착륙을 하면 뭐 일정 시점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게 원래 사이클인데 지금 과연 이게 연착륙을 할 수 있을지 또 새로운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뭐 지금 많잖아요. 뭐
미국의 부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뭐 디폴트라고 하는데 뭐 에이 그렇게까지 가겠어. 뭐 사실 이렇게 약간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게 미국의 빚이 31조 달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4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뭐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절대 안 망한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믿고 정말 계속해서 부채로 정말 끊임없이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천문학적인 빚을 계속 만들어 왔던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과연 진짜 문제 없이 계속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이제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인 미국이 저렇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는 대외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다 보니까 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너무나 불확실성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2008년도의 금융위기, 우리나라가 1998년에 경험했던 뭐 IMF,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중반에 있었던 5.1 쇼크, 이런 세계 경제의 그냥 경기가 안 좋다가 아니라 그냥 시장 자체가 거의 크랙이 생기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위기가 사실은 있었단 말이에요. 10년 네. 주기로. 근데 이번에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번 위기가 어디서 터질지, 그 부동산에서 터질지, 뭐 어디서 터질지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투자를 섣불리 자산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야, 지금 사야 돼. 뭐라고 뭐 최근에 유튜브들이 이제 경제 유튜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되도록이면 좀 말을 조심하는 편이죠. 저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당분간은 위험한 것보다는 절약을 하면서 네. 좀 저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경기 침체라고 보시는데 이때는 우리가 투자를 하기보다는 우리 투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축도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현금을 모아보자라는 그렇죠. 입장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이 스탠스와 거의 비슷했었는데 사실 네. 크게 변한 건 없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정신없이 이제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돈 버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돈 많이 버나 보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바쁘게 움직이면서 뭔가 일을 한다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럼 직장인들은 네. 왜 우울할까? 직장인들은 돈을 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이 왜 돈을 벌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들은 항상 똑같은 월급을 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이번 달에 월급이 나와. 다음 달에 나오죠. 그 다음 달에 나오죠. 그럼 머릿속에 무슨 생각합니까? 아, 이번 달에 월급 돈으로 나오면은 뭘 뭘 할까? 쓰고 다음 달에도 나올 게 확실하잖아. 그러면 이미 쓸 걸 다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 버는 느낌이 없는 거야. 왜? 벌면 다 쓰니까. 물론 뭐 저축도 좀 하지만 이 직장인이 갖는 장점이라는 게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그렇죠. 돈을 번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 왜 없어요? 그냥 벌면 어차피 다 나갈 거니까. 근데 이 프리랜서라든지 사업을 하거나 막 내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잘 되고 막 바빠지잖아? 하나도 안 피곤해. 진짜.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도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또 돈으로 찍히니까. 그게 돈으로 찍히고 뭐 이거 나가면 뭐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줄 알겠는데 그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바쁘다는 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돈 버는 거야. 뭐 주말이든 일요일이든 어디 가도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그런데 직장인은 계속 피곤하죠. 자, 그러면 직장인이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자, 내가 300만 원을 벌어요. 그다음 300을 써. 남는 게 없죠. 성장되는 게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 이 우리가 잘 이게 궁금해요. 300을 벌면 얼만큼 소비를 하고 그렇죠, 얼만큼 저축을 해야 얼마를 될까요? 저축해야 네. 되느냐. 제가 이제 하던 얘기를 조금 이어서 하자면 300만 원을 벌어. 근데 300이 어떤 식으로든 다 나가. 그러면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내년에도 내가 뭔가 성장할 것 같은 재정적으로 성장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느냐? 없죠. 그러니까 그게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다는 거는 여러분 우울하다는 느낌이라는 거는 뭐냐면 희망이 안 보일 때 우울한 거예요. 희망이 뭐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년에 나 승진한다. 나 내년에 무슨 좋은 일 있다. 나 내년 되면 뭔가 확 뭐가 살림이 핀다. 아 이래봐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전혀 우울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직장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답답하고 소비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지름신이 임하고 왜 그러느냐? 지금 우울해서 그래. 그 우울하다는 건 뭐야? 미래를 성장시키는 행동을 안 하니까. 근데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축을 하는 게 돈을 번다는 게 무슨 의미? 300만 원이면 친구들은 다 쓰는데 나는
진짜 힘들게 한 150을 어떻게든 막 저축을 해. 난 지금 막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막 죽을 것 같죠. 진짜 막 그죠. 300을 쓰던 사람이 막 반을, 150을 저축. 저축해야 근데 되는데. 한 3개월 지나서 통장을 딱 보니까 한 돈 500 정도가 들어 있는 거야. 야, 근데 이 500이라는 돈도 만져본 적이 별로 없어, 이 사람이. 근데 돈 한 500이, 야, 꽤 돈이 있네, 목돈이. 그러면서 약간 이게 기분이 살짝 좋아져요, 살짝. 그런데 이게 계속 가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면 이게 1,000만 원이 되고, 네. 이게 1,500이 되고, 이게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장인들이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보다 뭔가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이 없을 때 가장 우울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네.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저축을 해야 되냐라고 지금 우리 박하윤 아나운서께서 물어봤잖아요. 네. 이게 사실 우리 유튜브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뭐 유튜브 이렇게 그 댓글이나 이런 걸 소통을 한다 그러지만 사실 쌍방향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말하다 보니까 이제 구독하시는 분이나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일률적으로 딱 정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거 하고도 뭐 댓글로 뭐 현실감이 없대는 맞아요. 둥, 뭐 어떤 분은 정말 맞는 얘기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네. 근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데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퍼센트로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네.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이잖아. 뭐 주거 비용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고정비 같은 거 뭐 내 통신 요금하고 교통비밖에 안 드는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저축을 해야 되는데 몰라 그거를. 뭐 독립해 있는 친구들은 그냥 한 달에 한 5, 60 그냥 깨지는데 나가죠. 자기가 그걸 모르니까 여유 있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야? 자기 장점이 뭔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입 막고 한 1분만 있으면 산소의 그 귀중함을 알잖아.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 이게. 그냥 산소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고 계셔서 고정비가 절약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60%는 해야 돼요. 50%를 넘어서 60%까지. 근데 이 60%를 갖다 대려면 일단 급여가 최소한 300만 원 돼야 되겠지. 300보다 적으면은 이게 아무리 그래도 고정비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는 그럼 있는데 300보다 적은 분들에게 음. 자신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몸값을 높이는 방법 일단은 이제 300만 원이 안 돼. 그래서 막 300만 원이 안 돼서 뭐 월급이 250밖에 안 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몸값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갑자기 돈 얘기하다가 몸값으로 확 넘어왔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우리나라가 이제 뭐 한 25, 6살 때 만약에 사회에 나왔다 생각을 하면 40세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 회사에 뼈를 묻을 생각으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회사의 생활을 소홀히 하라는 거냐? 그 뜻이 아니고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박하경 아나운서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결론이 어떻게 보면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네. 재테크라는 게 뭐냐면 소득이 높아지거나 그 소득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재테크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의 부를 거의 90%를 걔가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10%가 뭐야? 뭐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디에 투자, 그게 이제 한 10% 차지하는 거죠. 물론 이 10%도 중요하기는 한데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디벨롭 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은 재테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25살부터 40살까지는 뭘 해야 돼? 많은 분들이 멘토님 제가 그냥 일반 중소기업 다니는데 뭐 내가 여기서 내가 하는 일에서 뭐 얼마나 이 잡을 성장시키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 업무 있죠. 그 업무를 동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연봉 1등은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본인이 얘기하고 나는 뭐 별로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일을 안 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일을 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일을 하는 그 수많은 대한민국의 똑같은 직장인들 중에 여러분이 연봉 1등은 아니기 때문에 발전시켜야 된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돼. 자기 개발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옮기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보통 보면 옛날에 뭐 헤드헌터를 통해서든 다른 내가 나의 커리어가 이렇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좀 더 이런 조건에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계속 어플라이를 하고 있느냐. 만나보면 안 하고 있어.
뭐 내가 뭐 이 일을 뭐 딴 데 가서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이가 20대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그래? 그러면 난 참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네. 그러면 나도 여기저기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넣어볼까? 그러면 아마 속으로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야. 아, 내가 뭔가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네. 뭔가 좀 여러분 주식 창 들여다보면서 네. 아침 저녁으로 보고 속상해하고 기쁘고 들여다보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시간에 자기 개발, 자기 업무를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40까지라고 얘기했느냐. 네. 옛날 같으면 직장 생활하면서 40이면 네.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과장님? 고참. 네. 이제 뭐 뒷짐 지고 네. 이게 뭐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뭐 이런 아마 우리 이 MZ 세대 분들도 내가 40 정도 되면 그럼 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가고 맞아요. 내가 좀 밑에 직원들 좀 잘 관리하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착각입니다. 아닌가요? 아니에요. 다른가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머릿속에 뭘 보고 생활을 했냐면 20대 때 갓 들어왔더니 40대 중반 50대 정도 되는 분이 막 임원으로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보니까 40대 되면 최고참이 되고 50대가 되면 막 사장 임원이 되는구나라고 머릿속에 세팅이 돼 있어요. 자기가 이제 30대 딱 돼 보니까 야, 나 한 5년만 있으면 이제 최고참 되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100세 시대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한 10년 됐는데 네. 제가 솔직히 10년 전에 누가 나한테 100세 시대 그러면은 솔직히 저 뭐라 그랬냐면 콧방귀 꼈거든요. 아씨 너무 오버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제가 저희 어머니 생신을 지난달에 했는데 제가 막내예요, 막내. 네. 그러니까 나이가 저희 부모님, 어머님이 굉장히 나이가 많겠죠. 90세 생일. 우와. 저희 큰 누나하고 저랑 16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너무 건강하시죠. 정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90대, 8, 90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100세 시대입니다. 이거 그냥 오바가 아니고 진짜 100세 시대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경제활동 기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뭐야? 지금 여러분이 40대? 여러분 나이에 0.7을 곱하셔야 돼요. 곱하면 뭐가 되나요? 곱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사회적 나이가 연령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정년이라는 게 뒤로 늦어지게 된다. 나이 40인 사람이 0.7 곱하면 20대 후반이죠. 네. 20대 후반. 20대 후반이면 이제 조금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일하는 거야. 40 됐다 그래갖고 이제 허리 뒷짐지고 나는 이제 이 생각. 그래서 제가 25세부터 40세까지는 뭘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본인 일을 열심히 잘하고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잘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디벨롭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최고의 재테크지. 여러분 그 주식 창 들여다보고 맨날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허비하는 게 재테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재테크는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핵심 본질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40까지는 그게 노력이 돼야 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나를 성장시켜서 나의 몸가스를 올리고 이런 것이 오히려 재테크고 투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네. 얘기를 하면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비판을 솔직하게 다 수용을 하는데 근데 뭐 맞는 얘기인데 조금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냐. 뭐 자기의 일을 성공시켜야 재테크가 된다.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동감합니다.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왜냐하면 워낙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투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 뜬구름 잡는 거 아닙니까? 잘 보시면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우리가 하는 흔히 이제 경제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투자들을 잘 보면 이 투자라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 물론 있죠. 1000명이 시도를 했을 때 뭐 한 10명, 20명 성공한 사람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따라했을 때 내가 성공을 할 확률이 그 정도로 낮다면 그거는 판타지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뭔가 10명이 도전을 해서 10명이 다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 회사 가서 일해야지. 또 즐겁게 여가 생활도 또 보내야 되지. 네.
그리고 적절한 시간을 투여해서 자기의 성장을 위한 자기 개발도 해야지. 그런 상황 속에서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몸값을 높이는 거다. 제가 최근에 이 얘기를 강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최근에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 우리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는데 네.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총량적인 실질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최근 직전 5년간 평균 성장률이 2%대거든요. 이 2%대라는 건 뭐냐면 그냥 성장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2021년도에 코로나 극복하던 그 시기에 4.1% 한번 찍고 나서는 그냥 계속 2%인데 이게 불과 15년 전만 해도 6에서 7% 정도였어요. 그리고 90년대에는 8%였고 네. 70년대, 80년대에는 평균 성장률이 12% 정도였다.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은행에 가서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 낮다는 은행에 가도 10%가 성장하던 이자가 나오던 네. 시절이었는데 그걸 보고 우리 뇌가 세팅이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부모님 세대는 뭐야? 주식 하나 잘 사놓고 맞아요. 집 하나 잘 사놓고 땅 하나 잘 사놨더니 터진 거지. 그러니까 네. 그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나도 저거다. 이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들이 그거에 몰입을 하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정말 작가님은 그런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다라는 아니 지금 입장이세요? 성장률 자체가 없잖아요. 성장이 안 되잖아.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성장이 안 된다는 건 소득이 안 늘어난다는 거죠. 소득이 안 늘어난다는 건 여러분 경제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게 성장이 안 돼. 소득이 안 늘어나. 자산도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산의 실질 가격이 안 올라가. 안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올라가는데 그거가 마치 모든 거를 결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경과 노력을 거기에 쏟아부으면 여러분들 자기 개발할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남들은 뭐야? 남들은 내 몸값을 높여서 재테크를 하는데 나는 이 주식 샀다, 이 코인 샀다, 팔았다 이러면서 시간 낭비하고 나중에 보니까 별로 실질적으로 오른 게 없네? 근데 본인은 아무런 그 시간을 그런 데 낭비를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재테크 무용론을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재테크가 중요하기는 하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게 재테크 만능론, 재테크로 뭐가 하나 대박이 터지면 나는 파이어족으로 은퇴한다. 이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재테크가 답이 될 수는 재테크만이 답이 될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질 자산의 성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을 안 잃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돈을 안 잃는 것. 그러면 괜히 투자를 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돈을 안 잃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장인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다. 왜? 네. 벌어서 다 쓰니까. 그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뭐예요?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저축하는 금액이 버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저축하는 돈은 어떤 돈이야?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정말 아끼고 안 쓰고 해서 모은 거죠. 네. 그것만이 버는 거예요.